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유, SKWT 16강 쇼케이스를 이제 시작할 날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대회 측에서 이슈가 좀 있느라 오는데 좀 많이 늦었네요. 줄 장난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설을 해주실 POL 해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미 말한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게 된 POL 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SKWT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 예선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네, 여러모로 굉장한 예선전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예선전의 경우 수준 높은 선수분들이 많이 나와주셨기에 변속의 키포인트가 달려있다 생각했었는데요. SKFT죠. SKWT 같은 경우에 SKFT에 후속되어 있는데 SKFT를 참여해주신 선수분들만이 아닌 새로운 뉴페이스 선수분들께서 또 굉장히 대회에 많이 출전해주시면서 예상 외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군요. 쇼케이스가 아니죠. 이게 뭐냐? 시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굳었는데 네, 우선 첫 번째 시드 같은 경우엔 아, 역시나 레아킴 선수가 현재 전체 랭킹 2684위, 4키 랭킹 1812위로 전체 시드 1등을 보여주셨고요. 현재 레아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시면 있죠. 변속이 2위와 전체적으로 다 1위, 네, 2스텝부터 7스텝까지죠. 7스테이지까지 1위를 차지하셔서 총 시드 1위에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네, 또, 사실 네, 네, MWC 선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선수거든요. 이게 네 자리 대회가 맞나 싶은 그쵸. 생각이 드는 네,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게 레아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난 SKFT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번에 시대 2위를 어이구, 차지하신 선수분은 무려 네. 윈터링 선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많은 랭킹이 분들이 32등이신데, 예상을 했을까 이걸. 그쵸. 저도 굉장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스테이지 하나하나 순위가 엄청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스테이지를 약간 뭐라 해야 지 높게 뭐라 해야 돼? 네, 아무튼 굉장히 잘 치셨고 그쵸.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선수였어요, 방금 전에. 전체적인 퀄리파이어 기록에서 거의 예. 미스가 없다시피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본 경기에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시드 3위를 차지하신 선수분은 역시나 스노이즈 선수입니다. 스노이즈 전 선수 같은 경우엔 전체 순위 1862 그리고 4기 순위 1134위 SKST에서의 기록이 2위 그리고 전체 시드 3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스노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곡에서의 강점을 보였을까요? 뭐 핀스코어만 보면 이제 블루 네이션 1.1이나 아니면 그냥 여타 다른 판정 곡들이나 뭐 아마 꽤 유지력에서 좀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유지력이 강하면서 또 롱노 판정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단노도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노 역시 좋은 점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고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뉴페이스이죠. 네, 소울 212 선수. 굉장히 처음 보는 선수인데요. 전체 랭킹은 1047위 그리고 4기 랭킹은 3413위로 전체 시대에서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변속에서 무려 1등을 하셨거든요. 1위인 레아킴 선수가 변속에서 2위를 한 데에 비해 무려 변속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셨고 전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풀콤보와 거의 미스 없이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준비해놓은 대본이 있었는데 저희 그 대본이 잠깐 날아가가지고 이슈가 있었어요. 네. 아 이게 뭐,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 네. 이번부터는 제대로 지금 순서 해설하겠습니다. 바뀌었는데요. 블랙. 아 네. 전체 시드는 5위에서 이제 블랙 선수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블랙 선수 같은 경우엔 네, 뭐 블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단노에서 특히 싱글 스트림 같은 그런 단노에서 엄청난 두각을 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점프 스트림 역시 낮은 점수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에서 약점을 보여주시면서 단노 판정에 비해서 롱노 판정 혹은 하이브리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나 릴리즈나 엄청 못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마 레이트 게임에서 큰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 맞습니다. 이어서 도리네? 이제 도리네 선수 전체 랭킹 2352, 4키 랭킹 2252, 58위 그리고 SKFT 대회에서의 전적은 없으신 선수인데요. 전체 시드 6위로 또 좋은 점수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네, 푸사 프로필이 굉장히 미학적이네요. 네. 네, 그쵸. 네. 미학적인 프로필답게 또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 보여주시면서 음, 말 좀 하고 있어봐요.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나다라 마바서. 네, 다음 선수. 다이아몬드 펌킨. 네, 지난번에 SKFT에서의 또 활약을 보여주신 선수인데요. 현재 변속 8위 그리고 스테이지 2번 6위, 스테이지 3번 13위로 전체적으로 단노에 비해서 롱노 토큰 하이브리드 쪽이 높은 점수를 보여준 선수네요. 네, 순위 자체가 엄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회용 릴리즈 원이나 뭐 기본적인 롱노시 껴있는 그런 맵풀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지난번 SKFT 대회에서도 출전한 전적이 있고 또 4위로 굉장히 높은 시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회에서 특히 더 기대가 되는 유망주 선수 중 한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리박스 선수. 유리박스. 네. 전체 순위 2455위 그리고 4키 랭킹 1622, SKFT에서의 전적은 7위로 마무리를 하셨고요. 현재 시드 8위로 퀄리파이어를 기록하시면서 SKFT에서의 전적과 비슷하게 순위를 기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리박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9위 그리고 변속이 9위. 네, 단롯이 2스테가 잭 스테이지인데 17위인데 반에 3스테이지에서 4위로 굉장히 와. 높은 점수를 차지하셨어요. 즉 단롯 간의 스킬셋에도 강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롱롯에서의 고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선수입니다. 코스 벨즈 벨즈? 선수죠. 네, 하코스 하코스 벨즈 벨즈? 선수.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굉장히 의외로 롱롯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여주셨죠. 네, 오. 7스테이지에서의 2등 그리고 6스테이지에서의 5등으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롱롯에서 강점을 보여주신 선수분이고요. 변속에서 16등으로 상대적으로 단록과 변속에서 약점을 보이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순위는 6229위 그리고 4키 순위는 5067위로 SKFT에서의 출전 경력은 없으시지만 SKFT에서 또 스태프를 맡아주셨던 선수분이죠. 네, 그러니만큼 대회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분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호호호. 그치, 소주가. 네. 아, 네, 리사. 이세주. 아, 네, 또 푸사가 굉장히 정겨워 보이는 푸사를 하고 계신데 리사 선수 같은 경우엔 이제 SKFT에서의 13위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전체 시드 10위로 굉장히 좋은 결과 보여주신 선수고요. 전체 랭킹 2102위 그리고 4키 랭킹 1334위로 잠깐만, 네, 소주를 검색했어. 소주가 아니구나.
이 리사 선수 같은 경우엔 네, 이 스테이지에서 잭 스테이지에서 4등 그리고 3스테이지 스트림 스테이지에서 5등을 기록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롱록과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단노의 강점이 강한 선수라고 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노스를 꽤 잘 치네요. 네, 단노에서의 고점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보여요. 이어서 이제 에오. 에옥 선수 전체 랭킹 3793위 그리고 4키 랭킹 3717위로 총 시드 11위를 등재하셨고 또 SKST에서의 출전 경력은 따로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속에서 12위로 상대적으로 90만점이면 이번에 중위권 이상이거든요. 변속 점수가. 변속에서 좋은 점수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에서의 7위 그리고 롱롯 덴시티에서 7위를 등재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롱롯과 하이브리드 판정이 뛰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사실 가장 무서운 건 하이브리드랑 롱롯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회에서는. 그쵸. 특히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다면 단롯에서도 고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강한 것이 진짜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케이찹 선수네요. 네, 전체 랭킹 2333위 그리고 4키 랭킹 1513위 SKST에서의 출전 경력은 없으시고 전체 시드 12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케이찹 선수 같은 경우엔 변속에서 무려 4위를 하셨어요. 95만 118점으로 95만 111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신 것으로 보이고 단노 스테이지인 2스테이지와 3스테이지에서도 8위 그리고 10위 4스테이지에서 연속으로 6위를 달성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단노에서의 강점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시는 선수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2스테이지 같은 경우엔 코드잭 성향보다는 짜련타 성향, 흔히 스피드잭이라고 하죠. 네. 스피드잭 맞죠?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테크니컬이 강하다는 표현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니컬 단노에 강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스터 보스? 미스터 비스트. 네, 장난입니다. 미스터 비스트. 이 푸사 또 어디서 익숙한 푸사를 하고 나오셨죠? 네. 이 저희의 친숙한 스트리머 침착맨님의 프로필이고요. 네, 미스터 보스 선수 같은 경우엔 변속에서는 12등과 이 스테이지에서 14등으로 좋지 못한 점수를 상대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반면에 3스테이지와 6스테이지, 즉 단록과 롱록 둘 다 강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맵마다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사위 6이 뜨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록과 롱록 둘 다 잘하는 선수가 제일 무서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론리 0102 선수. 네, 전체 랭킹 4,329위 그리고 4키 랭킹 3,270위 이자 SKST에서의 출전 경력을 13위로 여정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시대 14위를 받게 되시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순위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스테이지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연달아서 한 자리권의 순위를 등재하셨는데요. 네, 1스테이지 변속에서 7등, 그리고 2스테이지 스피드잭에서 7등, 3스테이지 점프 스트림에서 8등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단록과 변속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아마 이 선수의 점수를 보면 미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죠. 상대적으로 유지력이 강한 선수처럼 보이고요. 나센트. 네, 전체 랭킹 4,396등에 4키 랭킹 3,336위에 시드가 15등으로 마무리하신 나센트님이고 봅시다. 변속에서 14등 그리고 2스테이지 약간 잭이었던 스타일에서 18등 3스테이지 19등 그리고 4스테이지 테크맵에서 13등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좀 높게 잘 치셨네요. 9등 그리고 릴리즈에서 11등 마지막 덴시티였나? 저게 덴시티에서 14등을 기록하신 네, 생각보다 좀 이게 뭐 물결? 그냥 네, 뭐 롱노스를 좀 잘 치는 선수 같네요. 그쵸.
하이브리드를 자체 선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자, 이어서 대망의 와, 16등 선수는 호그 사이클 선수인데요. 네. 전체 랭킹 1745위 그리고 4키 랭킹 1048위로 시드 16등을 기록을 하셨고요. 호그 사이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단노세 강점이 있는 선수분으로 보입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현재 12등 그리고 3스테이지에서 14등을 기록하신 데 반해 의외로 전반적으로 되게 균등한 순위를 가져가셨네요. 딱히 약점이 없는 올라운더 느낌의 선수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프로필이 굉장히 네. 네, 굉장히 힘이 센 형님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퀄리파이어에서 통과하신 총 16분의 선수분들께는 네, 저희가 약속을 드렸었죠. 바나나 우유를 모두 지급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지난 쇼케이스에서의 또 이벤트 당첨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김기기님과 레아킴님 같은 경우엔 또 이번 방송 마무리되고 나서 바나나우유 지급과 함께 소프터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DM 체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쇼케이스가 남아있죠? 지금이에요. 대본 교체. 빨리. 대본 교체. 뭔데 대본 교체. 지금이에요. 뭐지? 대본 하나 더 줬잖아. 대본 교체하세요 빨리. 어딘 너? 아, 이건가? 이거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맞아요, 이거? 해볼게요. 아,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맵이죠. 첫 번째 맵은 ACC 잭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회에선 특별한 포맷을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ACC1 잭 하드락 모드를 착용하는 판정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회 눈팅을 많이 해봤지만 ACC라는 슬롯을 처음 보거든요. 심지어 하드락까지. 와, 그쵸. 하드락을 사용하는 대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SKWT에서 또 새로운 포맷을 적용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엔 3.4일성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길이 역시 1분 33초로 벌써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BPM이 110인데 반해 이제 하드락, 즉 11.5ms죠. 320 판정 같은 경우에 네, 11.5ms의 판정을 끊어서 치는데 중점이 돼 있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걸 5개를 누가 친 거죠? 아, 누굴까요? 이제 또 이 맵의 맵퍼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포카 맵퍼인데요. 아, 리플레이어가 누군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판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에서의 리플레이어 과연 누굴까요? 와, 근데 생각보다 잭이 끊임없이 나와서 유지가 꽤 힘들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BPM도 130? 뭐 한 120 정도는 많이 쳐봤는데 110은 약간 좀 애매하다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쵸. 생각보다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만 같은. BPM이 느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자주 변화하는 점에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하드락 역시 착용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맵이었고요. 이렇게 ACC 1번이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ACC 2번 슬롯 변속이죠. 네, 변속 맵 2.5와 5삼성에 1분 40초 그리고 BPM은 마찬가지로 110으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하는 변속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엔 초반에 보면 현재 보이스가 5번씩 나오면서 5번씩 변속이 끊겨 나와요. 네, 이 5번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아래 곡에 원래 곡 스테이터스가 원래 안 뜨나요? 방송
화면 아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아무 일도 없었고요, 여러분. 네. 뭔가 생긴 것 같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귀엽죠? 네. 아, 네. 다시 맵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변속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은 못 하겠는데 그쵸. 사실 하지만 그냥 방금 전처럼 엇박하게 섞여 나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 ACC 슬롯에 변속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드네요. ACC에 변속? 가깝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맵풀에서는 처리를 요구하는 데 반해 변속은 박자를 외우면서 판정을 내야 되는 점에서 ACC 슬롯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바로 수긍해버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후반부에서도 5번씩 보이스에 따라서 끊겨 나오면서 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아, 이게 또 V1으로 보면 SS거든요. 굉장히 또 변속에서 뛰어나신 일본의 아이스케이크 선수께서 리플레이를 보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다음 스테이지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단노 스테이지죠. RC 1번 스피드 맵이고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양상을 띄고 있었나요? 뭐 사실은 스피드 슬롯이긴 하지만 저희가 막 흔히 생각하는 막 알파 3스텝 뭐 마키바나 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일단 스타 레이팅 자체도 엄청 낮기 때문에 그냥 뭐 절의 판정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단노 1스테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단노 1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노의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5D8에 HP8을 띄고 있고요. 길이 같은 경우엔 2분 3초에 BPM이 무려 250으로 스피드답게 굉장히 빠른 BPM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리딩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스피드 슬롯이긴 하지만 계단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면 판정 내는데도 아마 착오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대신 중간중간에 이제 끊겨있는 점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인데요. 이게 스피드가 연속하여 나오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 끊겨서 한 번씩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정을 끊어쳐야 되는 점이 굉장히 의미깊게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컷 버전이죠. 풀 버전이 아니라 원래 나오는 파트와 다르게 노래가 진행돼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하이라이트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연타가 한 번씩 껴있죠. 이 연타가 껴있는 딜레이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끊어치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연달아 나오는 것이 아닌 끊어치는 딜레이 파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꽤 자비롭네요. 사실 1분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게 쉽나요? 저는 BPM 250이라는 점에서 BPM에서 오는 압박감이 또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 이게 빠른 BPM을 많이 안 쳐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 스테이지죠. 점프 스트림 스테이지인데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저희 POL POL 해설께서 설명을 해주실 동안 저는 물에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이 맵은 일단 프리덤. 네. 공부를 하셨네요.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뭐
네. 맵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 맵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슬롯 이름처럼 그냥 점프 스트림이고 사실 잠시만 슬롯 어디 있어요? 잠깐 하나 보여주세요. 나 진짜 안 보고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안 나와. 방송 너무 끊긴다. 잠깐만. 왜안 미안해, 내가 바뀌어요? 혼자 해. 이거 뭐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그 뒤에 밑에 스테이터스가 고장이 났다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네,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리플레이어 분이죠. 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 아니, 여러분, 이제 또 오버레이가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D8 H8A 나이드 4.46 그리고 BPM은 195이고요. 2분 13초로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은 길이를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점프 스트림은 유지력이 생명이죠 사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심지어 또 쉬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아마 장곡에 익숙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맵이거든요. 그쵸. 상대적으로 또 쉬는 시간이 래퍼답게 네 적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래퍼가 누구죠 혹시? 네, 누구와 아. 타마니아님 래퍼의 합작입니다. 아, 네, 또 999로 V299면 또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판정비가 무려 100대 1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주신 프리덤 리플레이어 분이셨고요. 바로 이어서 RC3 테크니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레이어는 레드우드님이고요. 이제 이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연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테크니컬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벌써 도입부부터 굉장히 박자가 난해한 것이 보이죠? 아, 네. 아 그냥 퍼펙이 와다다 뜰 것 같거든요. 네, 아직도 안 고쳐졌나 보네요. 박자가 꽤 어렵네요. 초반에 많이 틀릴 만도 한 그런 패턴인데 그쵸. 네, 굉장히 박자가 난해하게 나와주면서 벌써 중반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박자가 헷갈리게 나와요. 처리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박자감을 잡기 굉장히 난해한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이게 테크 슬롯인가요? 맞습니다. 테크슬롯입니다. 아 테크슬롯답게 중간중간에 이제 또 버스트 섞인 미니잭과 동시에 테크니컬적인 스트림 패턴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세 번째 테크니컬 맵 별이 난이도가 3.54에 BPM 170으로 12PM은 아마 170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테크니컬 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RC4번 잭맵이죠. 네, ACC에 이어서 두 번째 잭맵인데요. 네,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누설 해설께 다시 한번 해설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뭐 봅시다. 이 BPM이 어떻게 되죠? BPM 같은 경우에 이제 127이죠. 상대적으로 느린 BPM은 아닌데요. 127 BPM이면 사실 그 저희가 했던 그 퀄리파이어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낮은 BPM에 속하네요.
그쵸. 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145bpm에 굉장히 빠른 BPM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BPM이 18인가요? 네, 18 가까이 낮춰지면서 난이도는 많이 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밀도적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도 일단 길이가 1분 31초고 BPM 자체도 127이라는 뭐 높다면 높고 낮으면 낮은 BPM이라서 아마 그래도 한 문자당 이상을 경험해보셨던 단어 플레이어 분들이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단어로 비유하자면 이제 구단의 켄텍마의 아이즈와 비슷한 식으로 짜련히 연속하여 내오는데요.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3동타가 한두 번씩 섞여 내오거든요. 특히 후반부에서 이제 4동타와 함께 밀도가 올라가면서 패턴의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서 미스 없이 계속 유지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면 이제 준비한 단론 맵은 벌써 다 살펴보았죠. 이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맵을 볼 차례인데요. 네, 우선 하이브리드 1번 카스텔라님의 맵으로 BPM 145 그리고 길이는 2분 39초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앞에 맵플에 비해서 약간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봤습니다. 그걸 당당하게 말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아, 네. 이제 리플레이어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같이 새롭게 네, 리플레이어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하이브리드 1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처음에 릴리즈가 상당히 꽤 빡세게 나오네요. 그쵸. 벌써 도입부부터 엇박자 섞인 보이스에 따른 릴리즈로 판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제 연속하여 정박자로 나오긴 하지만 릴리즈가 계속 섞여있거든요. 사실 이게 하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릴리즈 난이도가 라고 하는 순간 잭이 나오네요. 안노시 나와주는 순간입니다. 네, 그쵸. 이제 하부라는 말이 나오나 싶을 때쯤 네, 하이브리드 파트가 나와주면서 연타 섞인 테크니컬 패턴이 나와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러브드의 11비트 래퍼의 음료비였더라고. 아니, 11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러브드의 11비트 래퍼의 더 비슷한 게 영향을 80. 끼고 있어요. 하하하. 이거 롱노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단노도 이게 한점 감 잡기가 꽤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쵸. 단론적인 난이도도 쉬운 맵이 아니에요. 와 짜잘짜잘한 쉴드도 계속 들어가면서 BPM도 145로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쵸. 상대적으로 BPM도 빠른 편에 속하는데 테크니컬적인 패턴 역시 계속 높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도입부에서 나왔던 릴리즈 패턴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플레이어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릴리즈에서 크게 판정이 갈리지 않을까. 그쵸. 릴리즈하고 이 테크니컬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룸 역시 판정이 갈릴만한 파트거든요. 오 여기도 상당히 빡세네요. 그쵸.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이어서 단룸밀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와 이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맵들 중에.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죠, 확실히. 후반에 다시 한번 롱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덴시티와 비슷한 모습을 띠는 롱노 릴리즈 패턴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끝까지 실드가 섞여 나오면서 맵이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란 이름답게 릴리즈, 잭, 덴시티 그냥 모든 거를 짬 때린 모습. 아니 짬 때렸다기보단 이제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네, 난이도가 있는 패턴이죠. 아, 네. 이어서 하이브리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S님의 맵인데요. 아마 이 대회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친숙한 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새 벌써 하이브리드 1번을 지나고 하이브리드 2번을 살펴볼 차례이죠. 아, 네, 참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맵 같은 경우는 이제 OD 7.5의 HP8로 유나빈님의 KHT 맵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정말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스트림 중간중간에 연타가 나오면서 패턴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도입부에서는 그냥 무난한 별다른 어려울 것 없는 점프 스트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맵 같은 경우에 이제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버스트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입부에서의 롱로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네, 롱잡이라고 하죠. 롱롯을 잡으면서 나머지 단노 처리를 하는 롱롯 패턴이 상당히 판정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네, 그레이스 롱롯 이후 굉장히 긴 롱롯이 지나면서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돌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초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노의 밀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네, 다시 한번 연타 넣어주면서 스트리밍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롱롯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롱잡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노래의 특성상 반복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여 상대적으로 한 파트만 외우면 판정적인 난이도 역시 반복되면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내기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트 파트가 여기죠. 네, 이 이후부터 이제 레이와 중간중간 밀도 높은 스플래시의 패턴이 나와주면서 맵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유, 물 안 떠와가지고 빨리 떠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딜레이 패턴이 나와주면서 딜레이 이후 스트림 중간중간 또 굉장히 빠른 스냅의 트레일이라고 하죠. 네, 8스냅 트레일 계단 패턴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시 한번 딜레이 사이사이 점프 스트림 이후 핸드 스트림 패턴 나와주면서 밀도가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짧은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죠. 네, 짧은 브레이크 타임 이후 다시 한번 도입부에서 나왔던 패턴이 아니네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롱롯이 밀도가 올라가면서 플롱로 가까운 롱잡 연타가 나와주고요. 네, 중후반의 브레이크 타임 사이사이 다시 한번 밀도가 올라간 점프 스트림 패턴이 나와주는데요. 도입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단노의 밀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네, 단노의 밀도가 올라가주면서 다시 한번 버스 파트가 나와주고 맵이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도입부에 나왔던 롱롯이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이 패턴이 은근 까다롭거든요. 긴 롱롯 사이사이에 엇박이 껴있는 스트림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엇박 연타 패턴 나와주면서 그레이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2번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아, 네네네. 사소한 찌빠는 넘어가죠 저희. 아, 네. 네, 깝시다. 아, 네. 롱롯은 마찬가지로 이제 지대 플레이어의 리플레이로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이제 사실 얼핏 보기에는 릴리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속 나오는 짤롱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쉰다고 느끼는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유지력에서 좀 크게 깎아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맵입니다. 딜이도 2분 26초로 사실 무난한 편이지만 이게 보통 릴리즈 맵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모든 순간을 집중하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맵도 그렇고. 그쵸. 릴리즈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에도 판정이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 없이 중간중간 계속 롱롯이 까다롭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롱롯 스트림 비슷한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긴 롱롯을 잡으면서 중간중간 짤롱을 컨트롤해야 되는 흔히 컨트롤 롱롯이라고 하죠. 네, 긴 롱롯 위주의 롱롯 근본이 있어야지 칠 수 있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롱넛의 길이가 한 번 더 길어집니다. 와. 아마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맵이. 그쵸.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단노 처리 및 롱넛의 깡 체급을 요구하는 데에 반면 롱넛에서는 판정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릴리즈를 좀 파본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히려 짤롱이 힘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엄청 애매해가지고 사실 짤롱도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짤롱이 계속 나오는 모습. 단노처럼 끊어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롱노처럼 아예 길게 누르기도 굉장히 박자가 애매하거든요. 짬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판정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후반에서 이제 굉장히 롱노이 길어진 롱노과 동시에 그 짬롱을 판정을 내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반부의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릴리즈 맵이었습니다. 마무리. 네, 이어서 롱노 2번 덴시티 타이브레이커 전 맵이죠.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4자리 대회, 4자리 세계 대회를 나와보신 분들이라면 봤을 수도 있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롱노 맵인데도 불구하고 OD가 무려 8이에요. 굉장히 높은 OD를 보여주는 덴시티 맵입니다. 녹는 맵인데도 불구하고 플레이 테스터가 오셔너 쓰인 모습 이거 플레이를 오셔너 쓰는 찍으셨습니다. 아 저기요, 저도 롱노 해요. 저도 아유. 저도 롱노 사연주예요. 저기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 누릴 줄 모르겠네 이거. 와 이거 네, 해설분 말을 신중히 합시다라고 이제 채팅에 달아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네, 초반부터 굉장히 네. 난이도가 쉽지 않은 덴시티가 계속 내어오는 모습이죠. 이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끝 판정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릴리즈와 덴시티가 약간 섞여있는 그런 형태의 덴시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와 상당히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깁니다. 맞습니다. BPM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161로 느린 편에 속하죠. 앞에 릴리즈와 BPM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 후반부부터 본격적인 롱런 패턴이 나와주는데요. 중반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면서 여기부터 시작이죠. 네. 플로우에 가까운 밀도로 분노 스프링 패턴이 끊임없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BPM은 사실 밀도로만 보면은 엄청 막 어려워 보이고 그러는데 BPM이 161로 생각보다 낮은 BPM에 속하죠. 그쵸. 상대적으로 BPM이 빠른 편에 속하는 덴시티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60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뢰 구간에서 그레이시 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 구간에서 조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반부에 또 단론과 공격이 끊임없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판정을 내기 더욱 어렵게 만들어주면서 끝까지 그레이스가 나오고 여기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덴시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일반 맵프를 모두 소개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타이브레이커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네, 타이브레이커는 산주이로 플래피 마쿠세 매퍼의 맵이네요. 네, OD는 이제 7.2, HP 7.8로 4분 42초의 길이고요. 또 잘못 열었네. 잠시만요. 네. 리플레이어는 이제 지대 플레이어로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가 하나 났네요. 그쵸. 배드가 날만한 구간이 있다는 소린데요, 이거. 이게 몇 분이죠? 4분 42초입니다. 타이브레이커답게 굉장히 긴 길이를 뛰고 있죠. 방금 잭해머가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그말 해설 좀 해주세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아, 아니, 네. 말을 안 하시면 저 약간 곤란하거든요 이거. 아니 제가 방금 잘못 본 게 아닌 이상 200bpm에 주전타가 지나갔거든요. 아마 200ppm이 아니라 약 150pp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조이부터 중간중간 브레이크 패턴이 섞이면서 윗롱넛의 자본과 동시에 롱넛 패턴이 연속 가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방금 200짜리 다 맞았던 것 같은데요, 저거? 아, 네, 중간중간 아니, 버스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탑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절망적일 것 같은 느낌이. 그쵸. 타이브레이커 단위가 상당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를 조심해서 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방금 전에 200짜리가 다시 한 번 나왔어요. 아니 뭐 덴시티 나왔다가 뭐 지뢰 나왔다가 갑자기 짜련 나왔다가 뭐 그쵸. 정신을 차리기 힘들거든요. 아, 방금 전에 또 부담이 200에 상당한 걸로. 굉장히 긴 트레일이 나와줬고요. 중반 스트림 파트와 동시에 또 다시 한번 롱 덴시티 이후 수견타 롱자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초반부에서의 중반부 패턴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방주에 순간적으로 살짝 더 빠른 BPM에 2, 3번 트레일이 나왔었죠.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롱로 브레이크 패턴이 자비 없이 내리치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초반에서 다시 한번 봤었죠. 초반에서 많이 봤던 패턴인데 이제 더 강화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릴리즈 난이도도 상당하거든요. 자세히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렛이 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패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노도 쉽다고 하기에는 BPM 역시 빠르고 중간중간 베이스가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방금 전에 뭔가요 저거? 네, 이렇게 중반부에 풀롱 가까이의 밀도를 보여주면서 중반부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뭔가 후반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 고요함. 그쵸. 브레이크 타임을 길게 주는 이유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 분명 길게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허리띠 단디 매라는 신호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자, 방금 쉬는 시간에서도 중간중간 200 스트림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지 말고 판정을 계속 내야 돼요. 자, 그레이스가 나와주면서 점프 스트림 이후 릴레이 패턴 이후 그레이스 패턴이 나와주면서 실드와 함께 하이라이트가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앞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리 난이도를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이게 후반부에서 이제 컨트롤적인 롱로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아니 짤롱이 줄여 털어나왔는데요. 아, 그쵸. 심지어 짤롱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닌 김문록과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김문록을 잡으면서 짤롱을 주변타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가락이 안 쉬고 목넛을 하나 잡고 또 하나를 연타로 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부에 굉장히 과격한 그레이스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요. 또 그레이스의 중간중간에 짜리언타도 한두 번씩 섞여 있는 거겠죠. 이어서 롱로 잭 패턴이 나와주면서 롱로 그레이스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 모습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버스트와 함께 오, 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6강 맵 풀 모두 살펴보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가 또 헤어질 시간이죠. 어느새 벌써 방송 러닝타임이 나이스. 1시간 가까이 돼가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은 16강 본선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맡은 오셔나스였고 보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꼰짝꼰짝꼰짝꼰짝.